김명시.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이춘 지음 산진이. 316페이지 27번째. (4페이지) 연한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자라나다가 3.1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 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여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여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 생 마산 토박이 김영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업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도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도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유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살이란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층 높이 된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 의영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영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 의용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 의용 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316페이지 383페이지 김명시 장군 독립유공자 서운 추석연과 2018년 11월 희망연대 운영위원회에서 김명시 장군 숙모사업 결의 12월 4일 독립운동가 김명시 명도석 흉상 건립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오동동 문화광장 12월 11일 김명시 장군 친족 찾기 운동 시작 도민일보 오마이뉴스 광고를 통해 2019년 1월 9일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2월 18일 김명시 장군 외사촌 동생 김필두 81세 선생 친족 찾기 광고 보고 희망연대 사무실 방문 7월 17일 김명시 장군 친사촌 김형두 91세 씨의 딸 김미라 종질녀 오촌 김미라 씨가 희망연대 사무실로 연락 8월 21일 생가터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김명시 장군 친가와 외가 친족 기자간담회를 가짐. 이는 양가가 인연을 맺은 지 120년 만의 만남이었음. 10월 10일 희망연대 김명시 생가터 표지판 세움. 11월 15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사망경위 등 광복 후 행적이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다는 공문을 접수. 11월 18일 이에 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공적심사 결과에 대한 항의 성명서 발표 2021년 384페이지 7월 7일 국가보훈처에 김명시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 재심 신청서 제출. 재심 신청서는 김명시가 북로당 정치위원이 아니었다는 거증 자료와 북정부 수립에 공헌한 바 없다는 새로운 소명 자료가 제시되었음. 8월 4일 국가보훈처의 재심 신청에 대해 심사 보류 회신 공문 접수. 8월 14일 창원시에서 김명시 장군 생가터에 새로운 표지판을 세움. 8월 24일 국가보훈처에 김명시 재심 보류 결정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 9월 21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정보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9월 29일 국가보훈처의 행정에 불신과 유감 표명과 아울러 다시 재심해 줄 것을 직접 통화, 언론 등을 통해 강력 요청. 11월 10일 국가보훈처 담당자 희망연대 사무실 방문해 김명시 장군 친족과 간담회. 이 자리에서 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 건을 정식으로 심사위원회에 올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 2022년 8월 10일 국가보훈처에서 김명시 장군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확정 통보받음. 10월 7일 항일독립운동가 마산의 딸 김명시 여장군 기림의 날 행사
(316페이지) 3년 7개월 김영만 상임고문님이 불굴의 의지를 불태운 시간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명시 장군 의문사 73년 만에 건국 군장 애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명시 장군에 대한 정기 기리미를 확립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발간하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8. 열린사회 희망연대 제24기 정기 총회 자료 7장 김명시를 역사에 소환한 사람 3.15이고 그날 밤 322페이지 세상 TV로 나왔다 325 4.19 혁명은 나의 학교 329 5.16 군사 쿠데타 332페이지 베트남 전쟁 참전과 짜빈동 전투 334페이지 짜빈동 산재 노동자 337페이지 나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다 339페이지 동지여 내가 있다 340페이지 사람답게 사는 세상 342페이지 참여는 인간을 명예롭게 만든다. 343페이지 모렴치한 사회 345페이지 김명시를 역사에 소환한 이유 347페이지 후기 349페이지 319페이지 역사는 망각과 기억의 투쟁이라 한다. 최근 전두환의 손자는 광주로 직접 가서 할아버지 학살을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거 언제 나온 책이지? (2023년 10월에) 나온 책이네. 1년 전? 정작 학살 장본인이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망자 왕러가 되었다. 하지만 광주 시민과 유가족들은 그 손자의 진심을 받아들여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렸다. 광주 학살이 일어난 지 43년 지났어도 광주의 비극은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김명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 슬픔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960년 4.19 혁명 때만 해도 김명시가 죽은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김명시 직계 가족 중 생존자를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는지라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다. 4.19 혁명 직후 보도연맹 학살 문제가 제기되어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1년도 안 돼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다시 복민되어야만 했다. 1980년 5월 19일 밤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상황을 알리기 위해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동생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가두 방송을 했던 전옥주는 여간첩 소리를 들었다. 광주 도청을 사수하던 이들은 모두 북한 사수를 받은 폭도로 몰렸다. 그들은 법정에서 간첩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김명씨가 죽은 후 30년도 넘은 때였지만 그의 사망 당시와 다름없는 고문과 조작이 난무했다. 그래서 그때도 김명씨 이름 석자를 꺼낼 수 없었다. 320페이지 한홍구 교수 초청 토론회 포스터 그림 영화 암살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초청 강연 1987년 6월 항쟁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1988년에서야 미국에서 재미학자 남아숙 6월 항쟁 1987년 6월 남아숙 교수 워싱턴대가 여장군 김명씨의 생애를 발표하면서 조금씩 알려졌다. 김명씨가 고향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어수선할 때 희망연대를 비롯한 마산 시민단체들이 한홍구 교수를 초청했다. 강연 주제는 영화 암살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였다. 한 교수는 청중들에게 김명씨를 아세요? 이분의 고향이 어딘지 모르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 120석의 강연장을 꽉 메운 청중 속에서 네 라고 답하는 소리는 매우 작았다. 한 교수는 순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향에서조차 김명씨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지금 강연 장소는 일제강점기 마산 형무소 자리였으며 김명씨 생가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답했다. 한홍구 교수는 암살에서 영감 오달수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 우리를 잊으면 안 돼 라는 대사를 상기시켰다. 고향에서 김명씨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다. 2015년 발간된 책 이야기 지도로 찾아가는 창원의 역사와 문화에 박영주 연구원이 여장군 김명씨와 혁명가 3남매를 썼다. 허정도 박사는 도시 얼굴들이라는 저서에서 여장군 김명씨를 소개했다. 김영만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도시의 얼굴들 2에 대한 해석 321페이지 2. 허정도 도시의 얼굴들 GNU 2018 여장군 김명씨와 혁명가 3남매 1에 대한 해석 321페이지 1. 박영주 경남대 박물관 상임연구원 여장군 김명씨와 혁명가 3남매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이야기 지도로 찾아가는 창원의 역사와 문화 도서출판 바오 2015 다만 김영만은 시민운동가로서 다르게 접근하고 실천했다. 우선 김명씨라는 존재를 고향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한 일이 서운 신청과 동시에
형상 건립운동, 생가터 표지석 설치, 친족 찾기 운동 등 일련의 사업이었다. 이후 창원시 관심 속에 김명시 학교 가는 길이 조성되었고 시민들이 스스로 김명시를 찾고 알리기 시작했다. 꿈꾸는 산호작은 도서관 윤은주 관장에서 창원 지역의 여고생들과 함께 김명시 여장원을 기리는 글과 그림을 엮고 새벽의 빛을 발간했다. 이번 탈락하고 삼수 끝에 김명시 장군은 건국군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건국군장 서호는 김명시 기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도 한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을 알게 되면 누구나 물었다. 왜 그런 인물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 누가 무엇이 김명시의 역사를 봉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명시의 역사를 지웠던 과거가 현재 우리 삶을 교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얽어맬 수 있다. 1945년생 김명만이 살아낸 삶이 한국 현대사 그 자체다. 그의 삶 속에서 김명시를 역사에 소환해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322페이지 3.15 이거 그날 밤 1960년 3월 15일 김명만은 마산 상고 입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김주열도 남원에서 팔랑새를 넘어 마산 상고 입학 합격자 발표를 보러 왔다. 학교에 갔더니 합격 발표일이 하루 미루어졌다. 김주열과 김명만은 서로 만나지 못했지만 왜 합격 발표일이 미루어졌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이 선출된 날이었다. 학교 당국은 선거날 학생들이 모이기라도 하면 얼마 전 있었던 228 대구 학생의 것처럼 들고 일어날까 무서워 합격 발표일을 하루 미룬 것이다. 그것이 태풍의 핵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는데 마산은 뭐하노? 라며 은근히 선배들에 대한 불만이 돌았다. 그는 지금의 3.15 기념탑 근처에 있던 할아버지 집에 발표 연기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저녁 낮을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 이거다 싶었다. 무언가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터질 게 터진 거다. 개표가 진행되는 마산 시청까지는 약 7 내지 80m 떨어진 곳이었다. 마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협잡 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김영만은 그때까지 데모를 구경한 적도 없었지만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시청을 향해 전진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또 싸워서 찾은 이 나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그 시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부를 줄 알았던 해방가와 전우가 그리고 애국가를 불렀다. 데모대를 가로막은 경찰 또한 강력했다. 전조등을 환히 켜고 물대포를 쏘며 돌진하는 경찰의 강력한 저지에 데모대열은 금방 무너졌다. 하지만 흩어진 군중들은 곧바로 돌멩이 투석으로 대응하여 다시 모이고 뭉쳤다. 이렇게 수차례 데모대와 경찰이 서로 밀고 밀리기를 계속했다. 그런 와중에 김영만은 동네 형들을 만났다. 우리 이럴 때 아니라 허윤수 집으로 가자고 외치는 형들을 따라 손을 잡고 성지여고 쪽으로 달려갔다. 323페이지 그림
3.15 의거 후 김주희 열사 시신 수색 당시 구경인파 동그라미 안이 김영만. 김주희 열사 시신 수색 당시 구경인파 마산시청 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자유당으로 이적한 변절자였다. 자유당의 방해 공작에도 어렵게 당선시킨 마산 시민의 뜻을 배신한 데 대한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컸다. 삼복도로에 있는 허윤수 집에 도착하니 대모대가 벌써 휩쓸고 간 뒤였다. 그래도 형들과 돌을 몇 번 던지고 마산시청 쪽으로 내려왔다.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었다. 잠시 뒤 쾅 소리가 나더니 사방이 깜깜해졌다. 포탄이 터진 줄 알았다. 칠흑 같은 어둠은 시위 군중과 경찰 모두를 흥분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무학초등학교 근처에서 소방차가 전신줄을 들이박아 정전사태가 난 것이다. 그것을 알 길 없는 김영만은 공포에 질렸다. 그 순간 경찰이 잡아라 소리 지르며 김영만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영만도 달렸다. 세무서 뒷길 법원 방향 골목으로 돌았다. 고랑이 보이자 몸을 던져 숨었다. 온몸이 불판 위 마른 오징어같이 바싹 오그라들었다. 경찰과 영만의 거리는 불과 30-40m 정도였다. 지휘자인 듯 한 사람이 무언가 지시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발포하라, 발포하라 라고 명령했다. 법원 앞에 모인 경찰은 예 하더니 곧바로 흩어졌다. 벌떡 일어나 남의 집 담장을 넘었다. 송판으로 두른 담장 끝이 김영만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 하고 부러졌다. 집주인이 놀라 뛰쳐나왔다. 단박에 상황을 알아차린 아저씨는 어린 학생 영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공포로 온몸을 덜덜 떠는 영만에게 아랫목을 내주었다. 아저씨는 뭔가를 물었고 겁이 질린 김영만은 모른다고만 답했다.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주인집 가족도 긴장해서 말문을 닫았다. 총소리가 멎고 한참 지난 뒤에 그 집을 빠져나왔다. 김영만이 겪은 1960년 3월 15일 밤이었다. 325페이지. 세상 DB로 나왔다. 16세 소년의 나이에 3.15를 겪었던 김영만이 하는 말이 있다. 3.15 때는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는 줄 모르고 시작했고 4.11 때는 총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세상을 디비러 나왔다. 그가 또 하는 말이 있다. 마산 사람들은 빨갱이 탈행해서 안 된다. 그 빨갱이라는 탈행으로 마산 사람들이 얼마나 다치고 죽고 죽음의 고문을 받았는데 그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라는 탄식이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데모할 때는 경찰이 발포까지 할 줄 몰랐다. 그러나 그날 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 시민에게 경찰이 최루탄과 총탄을 무차별 발사하였다. 무고한 시민 8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총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발포 명령자로 지목된 인물은 2사람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 서등록과 마산경찰서장 손성래였다. 그들은 마산 개표가 진행되던 마산시청에 있었다. 경찰서장 손성래가 영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새파란 검사 서등룡은 빨갱이 같은 새끼들 쏘아부리세요 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 경찰서장 손성래가 실탄 사격을 명령했다. 3.
326페이지 3에 대한 해석. 3. 서등병리 도피 11년 만에 자수하여 대구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전 경찰서장 손성대와 대모대를 진압하여 직접 최루탄을 발사한 박종표 당시 마산경찰서 경비주의 및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렇게 증언했다. 그림 마산의료원에서 경찰과 시민의 대치. 동그라미 안에 안이 마산상고 1학년 김영만, 김주열사 시신 안치소, 도립병원 현 마산의료원 경찰과 시민 대치. 빨갱이라는 말은 이처럼 함부로 죽여도 괜찮다라는 사례를 담은 단어였다. 빨갱이를 함부로 죽이던 시절을 경찰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다. 3.15 의거 때 경찰서뿐 아니라 거리를 밝히는 전등이란 전등이 다 돌에 맞아 깨졌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야 했다. 10년 전 보도연맹 교육을 받으러 시민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의 최후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마산에서 3.15 의거가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가 보도연맹으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가족을 잃어버린 울분이 가세되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전에 1681명이 정당한 재판 절차와 시신 인계도 없이 학살당했다. 그 가족의 피 맺힌 사연이 3.15 의거 발언지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산 시내 한복판인 시민극장과 마산 형무소에서 폭발했다. 김주열 시신이 떠오르기까지 27일간 마산은 죽음과 공포의 도시였다. 학교와 거리에서 집안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연행되어 빨갱이가 되었다. 불심 검문에 걸린 청년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마산 파출소 방화범이 되기도 했다. 차의 휘발유를 방화했었다는 것이다. 차의 휘발유를 방화에 썼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방화범의 나이는 23세에서 33세로 부풀려졌다. 방화범을 한국전쟁 중 보도연맹 감행자로 만들려고 하니 10년 전 나이가 13살밖에 안 돼 나이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3월 15일 밤 희생된 시신 호주머니에 삐라를 넣어 불순분자의 소형으로 만들려고까지 했다. 이승만이 직접 나서서 3.15 의거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의 폭동으로 낙인 찍었다. 마산을 한국전쟁 전후 남로당 계열이 활동했던 곳이라며 폭도의 도시로 몰아갔다.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마산을 휩쓸고 다닌 사람이 김주열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내 아들 주열이를 찾아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호소했다. 4월 11일 김주열 시신이 떠오르자 마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어머니들은 내 새끼들 다 죽는다고 울부짖었다. 마산 사람이라면 모두 김주열 시신을 보아야 한다고 아줌마들이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다. 엄마가 났으니 딸이 따르고 아버지가 그리해서 외치니 아들이 돌을 던졌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다.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어머니 등에 업혀 나왔다. 그게 4.11 민주항쟁이었다. 그러니 3.15에 비해 시위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다. 8개 고교 학생들도 교문을 박차고 나섰다. 4월 12일, 13일까지 연 3일 동안 밤낮으로 시위가 이어졌다. 김주열 시신이 촉매제가 되었으니
27일간 마산 사람들이 당한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에 나섰다. 김영만은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4월 11일 도립병원 가만히 위에 있던 김주열의 시신은 한쪽 눈에는 최루탄이 박혔고 푸른 이끼가 몸을 덮고 있었다. 최루탄은 3월 15일 밤이 남긴 흔적이었다. 푸른 이끼는 돌을 매달고 바닷물에 담겨 있었던 27일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신은 손상되지 않았다. 김주열 시신이 떠오르던 그날 어머니 권찬주 여사는 아들을 찾다 못 찾고 남원으로 떠났다. 아들의 시신이 떠오르던 시간 어머니를 실은 남원행 버스는 고장나 진동고개에서 멈춰섰다. 마산 떠나기 전날 기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찬주 여사는 꿈에 아들이 나타나 눈이 아프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주열은 경찰이 묶은 돌멩이를 풀어헤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선 자세로 수면 위에 솟아올랐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보여주듯이 말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승만 독재의 아성에 신호탄을 쏘았던 3.15 의거는 김명시 고향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생가 바로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시 생가에서 바로 보이는 3.15 의거 발언지 기념관이 이를 증명한다. 역사에서 종종 드러나는 우연일까? 화무 11홍, 곤불 10년이란 연말도 틀리지 않았다. 김명시를 포함해 그의 형제와 동지는 모두 이승만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 후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이승만도 12년 만에 국민의 손에 의해 권좌에서 끌어내려졌다. 4.19 혁명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다. (329페이지) 4.19 혁명은 나의 학교. 그림 4.11 항쟁 이후 계속된 시위 창동. 김영만은 김주열 시신이 떠오르고 난 뒤인 4.11 민주항쟁 내내 4월 11일, 12일, 13일 겁도 없이 데모대에 휩싸여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리고 4.19 혁명을 맞이했다. 이승만이 하야하던 4월 26일에는 부산 원정 시위대에 트럭을 타고 창녕 남지까지 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스스로 말한다. 어릴 때 들었던 어른들의 뜻모를 이야기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순사 온다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순경은 무서웠다. 그런데 쳐다만 봐도 도망가고 싶던 순경들이 이제는 별로 겁나지 않았다. 이승만이 물러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무학초등학교는 선거 유세장이 되었다. 윤보선, 장면, 박순천 등 당시 유명한 정치인 수십 명을 그곳에서 보았다. 바로 그것이 16세 김영만에게는 훌륭한 학교였다. 그 정치인들이 좋은 스승이었다. 뭔지도 모를 의군에 차 참가했던 3.15 의거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4.19 혁명 후 유명 정치인들의 역사를 들으며 이승만 독재의 실상, 한강다리 폭파 사건, 보도연맹, 거창 양민 학살,
인간 백정,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과 같은 인물과 놀라운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김명만 가족 중에 보도연맹 시승자가 없었음에도